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사건이고 1심이 6년 넘게 길어졌는데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항소 포기 이유의 골자인데, 자, 민주당에서는요, 제2의 사법 유린이다 라면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에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입니다. 검찰이 양 정치 세력에게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정치적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단지 항소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검 예규와 판례 등의 법 원칙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좀 지적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특히 앞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검찰이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정치적 판단이다.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그 대검 예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대검 예규에 따르면 보세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으로 갔잖아요. 그럼 완전히 형의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항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형량의 절반 밑으로 선고가 됐을 때는 또 항소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갔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항소 포기했다는 것은, 항소 포기가 뉴노멀인가요, 요즘에? 그래서 검찰이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다. 저는 국민의힘 일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함을 발휘하는 건가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검사장들은 굉장히 조용히 하네요, 지금 이번에는. 네. 지금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서 2명은 구형보다 더 넘게 나왔고, 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항소 포기, 항소의 자제라는 이야기로 얘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건은 경우가 다르고 너무 명백한 건데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모습도 더 놀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맞죠. 예.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이재명 정부의 저는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 검찰 수뇌부도 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했던, 그래서 억지로 항소 포기 다 주저앉히면서 항소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바꿨잖아요. 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대검 총장, 검찰총장 대행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선 검사들이 결정했겠습니까? 대검 올라가서 총장 대행한테까지 결재를 받았겠죠. 둘 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왜 그랬을까? 첫째는 대장동 그 항소 포기한 거 이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둘째는 항소에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제 계산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익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재명 정부 검찰이 한 건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을 저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도대체 쇼를 하는 건지 짜고 치는 건지 저는 정말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나경원 의원 등은 검찰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 의원 주장인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했으니까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 예를 들면 2,400만 원이면 3,000만 원, 징역 1년 이렇게 구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하더라도 네. 이 벌금, 위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은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공수처 만드는 거.
근데 이 공수처 만들려고 이제 검찰을 그때도 검찰이 때려잡겠다고 공수처를 만들려다 보니까 정의당 끌어들이려고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의도 하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 두 개를 도입하려고 한 거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공수처 어떻게 됐나요? 기소, 수사실적 참담하지 않습니까? 1년에 300억 원씩 예산 쓰는데 급기야는 지금 공수처장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특검한테.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의 총선 동안에 괴물 같은 위성정당이 두 번이나 출연하는 이런 사태를 빚은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일어난 것이거든요. 결국 통과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상대당 의원 수십 명을 기소까지 결국 함으로써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지금 항소를 하게 되면 또 판결 확정도 늦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공보물에는 확정되기 전이니까 가령 뭐 전과 이력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노린 거죠. 네. 나경원 의원 등이 그렇게 한 것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국회법 위반이에요. 선진화법 위반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선진화법을 동물국회 탈피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거를 어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걸 마치 1심 선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항권도 아니고 면책특권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1심 법원이 이렇게 길게 6년 가까이 끌어온 것은 저는 사법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뭐 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몇 번씩 국민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고한다라는 게 이제 요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사법부의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끝냈으면 이분들이 지금 의원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끌었다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1심 선고가 의원직 유지라는 것은 너무 적게 나온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도 믿지마 본전 아닙니까? 이분들이 항소한 것은. 그리고 선제적으로 항소했나요? 검찰의 항소 폭이 나온 다음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치킨 게임 하다가 본인들로서는 이거 그 손해 볼 거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한 거죠. 네. 먼저 항소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선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도 매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보물에 뭐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소 안 하면 1심에서 벌금형 나온 거를 적시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겠죠. 그리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불리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에 뜻을 둔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저는 항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거를 끝냈어야 되는 일인가, 재판까지 갔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게 사실 그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야가 거의 그야말로 동물국회라고 불린 것처럼 뭐 우당탕탕 한바탕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격투기처럼 하고 나서도 이제 막 고소고발전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다 취하하고 다시 좀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법으로 못을 박자. 매번 그렇게 고소고발했다가 취하하고 이런 과정도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만들었던 건데 명백히 법 위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인데 선진화법에 앞서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가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이 맞긴 하죠. 그런데 그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된 것인데 향후에는 좀 타협하는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 대변인께도 이 영상을 보고 좀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민주당 측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한 건데 구형은 야당 인사들과 비슷한 벌금형, 박주민, 박범계 의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상황이었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막았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미운 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됩니다. 호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향후 재판에서는 이 구형보다 무거운 형,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구형은 이제 앞선 재판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고.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애초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앞선 재판에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용된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측면도 있겠지만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 당시가 6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일이고 그때는 제 기억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닌데 무슨 윤석열 검찰이 뭐 자기를 미워해서 선택적으로 보복 기소를 했다는 좀 황당한 얘기고 저는 법은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선진화법도 어긴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악법을 막기 위해서 아까 화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앞에 누워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저지한 건데 그게 이제 국회 직원들 등이 와서 그 빠루라는 거 가지고 문을 억지로 이제 따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빼앗아서 들고 막 했는데 마치 나경원 의원이 그걸 쓴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선동하고 막 이제 그랬었던 거죠. 국회 난동꾼이라는 표현을 아까 전현희 의원인가요? 하시던데 사실은 그 행동을 보면요. 이분들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거거든요.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야당 당직자의 목을 팔로 이렇게 그 조르다시피 하고 끌어내가지고 벽에 밀어붙인 그런 혐의로 지금 그 오늘 벌금형 선고받은 거예요. 행동 자체로 보면은 이분들이야말로 국회 난동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그 구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글쎄 뭐 결과적으로 이런 몸싸움이나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잘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구형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등의 지난번 1심 결과는 네. 두 가지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하고,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 감금해서 막 이렇게 못 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법 위반한 거, 그게 이제 선진화법 위반인 것이죠. 예. 그것과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우르르 몰려와서 안건 상정, 그러니까 공수처법 신속처리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해서 그 막으려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 열리려는 것을 또 막으려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막 저지와 이런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은 또 그걸 막으려는 상황에서 이런 몸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다른 거죠. 저희는 선진화법 무력화를 막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고 자유한국당 당시에 거기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르르 덤벼가지고 복도에 진을 치고 감금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죄명도 다르고 또 선진화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뭐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무력화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무력화를 막으려는 쪽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저렇게 토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